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전남의 22개 시군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17곳을 석권했고 나머지 5곳은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전남은 민주당 17곳, 조국혁신당 2곳, 무소속 3곳에서 당선인을 배출했고 시장의 경우 민주당은 목포 강성휘, 여수 서영학, 순천 손은모, 나주 윤병태, 광양은 무소속 박성현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군단위는 민주당에서 담양 박종원, 곡성 조상래, 구례 장길선, 고흥 공영민, 보성 김철우, 화순 임지락, 해남 명현관, 영암 우승희, 무안 김산, 한평 이남호, 영광 장세일, 장성 김한종, 진도 이재각 후보가 당선됐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장흥 사순문, 신안 김태성, 무소속은 강진 강진원, 완도 김신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시도지사 선거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의 민주당 민형배, 교육감은 김대중 후보가 당선증을 거머쥐었습니다. 순천시정을 이끌게 된 손은모 순천시장 당선인이 통합과 경제를 핵심 가치로 한 시정 운영 구상을 밝혔습니다. 손 당선인은 시민중심 행정과 동부권 상생,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하며 새로운 순천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46.85% 득표율로 승리한 손은모 순천시장 당선인. 당선 소감을 통해 시민 통합과 지역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손 당선인은 이번 승리가 개인의 승리가 아닌 분열과 갈등을 끝내고 새로운 순천을 만들어달라는 시민들의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생태도시를 넘어 경제도시로 나아가는 순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승리를 이끌어준 것은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 바람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순천을 새롭게 바꾸고자 했던 시민들의 열망이 대단히 컸던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의 피로감이 이번에 저를 승리로 이끈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손 당선인은 앞으로의 시정 방향으로 통합과 경제 회복, 시민 중심 행정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시장이 되겠다며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현장 중심 행정을 약속했습니다. 또 여수와 광양, 고흥 등 전남 동부권 지자체와의 갈등을 줄이고 상생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지역 간 경쟁보다는 동부권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 활성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침체된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방황하고 있을 시청 공무원들과 또 우리 시민들에게 빨리 앞으로 4년간의 일정을 밝히고 청사진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어른들과 전문가들과 또 도와줬던 분들과 상의해서 신속하게 인수위원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주당 원팀 체제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비 확보와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순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순천을 약속한 손은모 당선인. 앞으로 4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그 약속에 응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이번 여수시장 선거에서는 정치 신인인 더불어민주당 서영학 후보가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본격적인 시정 운영을 앞둔 가운데 경제와 복지 등 서 당선인의 각 분야 핵심 공약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3파전 구도로 치러졌던 여수시장 선거에서 59%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증을 따낸 서영학 당선인. 서 당선인은 정치 신인인 자신을 선택해준 시민들의 결단에 감사를 전하며 변화를 갈망하는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여수 정치의 여수 행정의 변화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 당선인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할 일로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를 꼽았습니다. 최근 선박람회 준비 과정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이어졌던 만큼 남은 기간 행사를 이끄는 과정이 서 당선인의 행정력과 리더십을 평가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가장 시급한 세계 선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서 당선인이 제시한 여수의 미래 청사진은 크게 4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석유화학 산업 침체에 따른 여수 국가산단의 위기 극복 해법으로는 석유 비축 기지 유치와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교통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여수공항 국제선 유치와 서울과 여수를 2시간대로 연결하는 한반도 KTX 노선 구축 등을 약속했습니다. 복지정책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무상 임대주택 200세대 확대와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지정 등을 내걸었습니다. 이와 함께 서 당선인은 도시개발과 재생에너지 사업 등 공공 영역에서 발생한 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여수 시민배당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지금 위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 격차가 있고 대전환의 시기인데 이 시기에 강한 성장을 통해서 여수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들이 실제 이행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대규모 교통인프라 사업의 경우 정부의 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입니다. 또 시민 배당의 경우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수시가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시의회의 합의와 재원 마련 등이 과제로 꼽힙니다. 여수시정의 대전환을 예고한 서영학 당선인은 민선국이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꾸려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치열했던 선거가 끝나고 앞으로 전남과 광주를 이끌 새로운 일꾼들이 선택됐습니다. 지역민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 속에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길 바라고 있는데요. 당선인들에게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장희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전남과 광주가 행정통합된 이후 처음 치러진 지방선거. 지역민들은 행정통합을 계기로 보다 나은 삶의 변화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더 이상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남고 싶어도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여기서도 미래를 그릴 수 있게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영업자들은 고물가와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남학 상권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골목 상권 활성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영업자로서 이제 대출 관련 문제도 좀 심사가 그런 게 조금 여유로워졌으면 그런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소멸과 노인 복지 등 오래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좀 다자녀 이런 기준도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완화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새는 일하시는 엄마들도 많은데 조금 더 좀 생각을 다르게 해서 사실상 일자리잖아요. 그래갖고 공공 근로나 그런 것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일자리인데 억지로 기업을 유치하고 그러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대학생들은 청년들을 위한 소통 공간과 문화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들을 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들은 많았는데 그게 사실 체감이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조금 소통 창구 같은 걸 정례화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제 문화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른 스포츠 시설이나 그 다음에 기타 여타 조금 도서관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음 달부터 민선 지방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는 가운데 당선인들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주요 공약들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운용의 법적 근거가 될 자치법규 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자치법규안에는 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규칙이 담겼으며 통합특별법을 반영해 부시장 4인 체제를 도입합니다. 행정부시장은 기획조정과 자치행정 등을 총괄하고 안전민생부시장은 재난안전과 복지, 도시 등 생활 분야를 전담합니다. 문화산업부시장은 미래산업과 문화체육관광 기능을, 경제농림부시장은 경제와 농수산환경 분야를 각각 담당합니다. 통합특별시 초대기구는 사실 7본부 24국을 비롯해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준비하고 시정 운영에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전남 광주 대전환 기획위원회가 운영됩니다. 민 특별시장 당선인은 4일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광주 통합은 압도적으로 성장해 크고 힘 있는 미래로 나아가는 위대한 도약의 시작이라며 특별시 100년 대계를 가장 확실하게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로 대전환 기획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기획위원회와 시민주권위원회 등 7개 위원회 모두 20명의 전문가 체제로 꾸렸으며 위원장은 정은승 전 삼성전자 사장이 맡습니다. 위원회는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사무 공간을 마련하고 오는 7월 20일까지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공약 실행 계획을 마련합니다. 사전투표한 사실을 숨기고 본투표에 참여한 혐의로 전남 목포의 한 유권자가 고발 조치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선거일인 3일 목포시의 한 투표소를 찾아 또다시 투표한 혐의로 목포시에 거주하는 유권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유권자는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붐비는 시간에 투표소를 방문해 사무원이 선거인 명부에서 사전투표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이중투표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추가로 등재될 전망입니다. 5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은 충남 서산을 비롯해 전남 고흥과 무안, 여수를 한국의 갯벌 2단계로서 세계유산 등재를 권고했습니다. 자연보전연맹은 한국의 갯벌이 과학이나 보전 관점에서 생물 다양성과 멸종위기종 보전의 중요성을 충족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갯벌 2단계는 올해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기존에 등재된 1단계 갯벌은 충남 서천과 전북 고창, 전남 보성과 순천 갯벌입니다. 국립의대 설립을 전제로 대학 통합 논의를 진행하던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가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오는 11일 다시 만나 대학 통합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대학은 지난해 대학 본부와 의대 소재지를 분리하기로 협의했다가 두 대학 모두 의대를 요구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여수시가 2026 여수세계섬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섬 지역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8월까지 섬 지역 방치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돌산과 남면 등 12곳의 방치 폐기물을 집중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방치 폐기물 재발 방지를 위해 마을 단위 분리배출 교육을 실시하고 섬 지역 폐기물 집화장 설치 등 관련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가 2026년 고흥군 미래인재 해외유학 지원 사업의 접수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이번 사업은 우주항공 등 지역전략 산업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집 규모는 해외 대학 석박사 입학 예정자 가운데 분야별 1명씩 총 2명입니다. 희망할 경우 고흥군청 여성가족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학생에게는 연간 3천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6천만 원의 해외 유학비가 지원됩니다. 고흥 고고레몬 영농조합법인이 전남도가 주관한 2026년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고고레몬 영농조합법인은 고흥 스마트팜 아열대 장목반 교육생과 수료생 6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이번 공모에서 귀농 청년들의 초기 소득 보전 방안과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단체는 다음 달부터 동강면 원등마을을 거점으로 복합 문화공간과 청년 체류시설을 조성해 감귤류 주제 체험 프로그램과 과수관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대한조선이 초대형 가스 운반선 건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한조선은 영국 로이드선급과 한국선급에서 약 8만 8천 톤급에 해당하는 초대형 가스 운반선에 대한 개념 설계 기본 인증을 각각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대형 가스 운반선은 액화가스의 수송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용 설계가 필요하고 저장 용량은 6만 세제곱미터 이상을 말합니다. 전국 최대 다시마 주산지인 완도에서 올해산 건다시마 첫 위판이 진행된 가운데 모두 26톤이 거래됐습니다. 완도군은 지난달 29일 완도 금일수협 건다시마 위판장에서 2026년산 건다시마 26톤이 거래돼 모두 1억 9천만 원의 위판익을 기록했고 지난해 첫 위판과 비교해 위판량은 50%, 위판액은 3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완도군은 인증 부표 보급과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 지원 등을 통해 고품질 다시마 생산과 어가소득 증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우르는 교육형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장 체험 학습과 수학여행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개관 이후 현재까지 전국 50개 학교 1,756명의 학생이 방문했으며 최근에는 제주 지역 고등학교가 수학여행 코스로 센터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프로그램은 달라소풀에서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수중 테라피를 비롯해 청정해변 맨발 걷기, 완도 특산물을 활용한 소품 음식 만들기 체험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강진영화관이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진하는 2026년 국민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이용객 누구나 영화를 1,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강진영화관은 지난 5월 13일부터 기존 관람요금 7,000원 대신 1,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고 온라인 예매는 행사 기간 아이디당 최대 2매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진영화관은 2025년 4월 개관 이후 지난 5월까지 누적 관람객 수가 3만 6천 명을 넘어섰으며 5월 한 달 관람객은 3,671명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 수산식품지원센터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주한 김 생산해역 시료 확보와 전처리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지원센터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전남의 4개 권역 60개 지역을 대상으로 바닷물과 물김 시료 등을 채취한 뒤 환경 기초 항목 조사와 위해 요소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전남이 전국 김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김 수출에 대한 안전성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